네, 오늘 더블 크루는 배재원 PB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러니까요. 좀 인사 좀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느끼해. 분위기 잡아요? 좀 시간이 앞으로 당겨서 그런가 좀 피곤한가 봅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피곤한 걸 지금 피곤하다니요. 정신교육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안 돼. 60만 뷰가 나왔습니다. 60만 뭐가? 뷰가.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건방져도 되죠. 네, 60만 뷰면 인정입니다. 네. 아니 뭘로 60만 뷰 나온 거예요? 저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나 뭐 대응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난 60만이니까 그냥 대충 하겠다. 그건 아니죠. 안 됩니다. 기분 좋으세요?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장이 삼성전자 마이너스 한 0.6%,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한 1.3%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반도체는 어때요? 앞에서 저희 시황의 장프로가 반도체가 살짝 쉴 때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배전 PB가 왔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반도체입니까? 일단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사실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여야 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러진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일 반도체의 좀 하락은 미증시가 좀 약보합세에 있는 것도 부분이 영향이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살짝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밑돌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견고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런 빅테크발 사실 캐펙스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떠한 악재 속에서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는 그 이상을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금일 뭐 코스닥과 코스피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당일의 뭐 하락에 대한 명확한 이슈는 뭐 미국과 이란발 아직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코스닥에서 지금 어제 좀 신기한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역대 최대 순매수라는 좀 기록이 나왔는데요. 네. 금일 이렇게 코스닥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2월이 좀 시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장에서는 코스피도 물론 봐야겠지만 코스닥에도 충분히 집중할 만한 소재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오늘 자리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표를 통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왼쪽의 표는 뭐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일단 국내 시장을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순 유입 자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소재고요. 오른쪽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개의 골자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거래소가 코스닥의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가 그동안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좀 굳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코스닥을 지수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감점을 시동한다라는 좀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함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갖가진 뭐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냄과 더불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올라야 코스피 지수 내 반도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반도체주들의 실적까지도 사실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그래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강하게 좀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부실 기업이 퇴출을 하고 이제 2026년 저희 초만 해도 코스닥이 정말 강하게 치고 가나 싶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다시금 좀 반등을 보였는데 그러한 시도가 단순하게 정책에 의해서 하방이 지지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재들이 시장에 스멀스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지금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 내에서도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어떻죠? 오늘은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편다성 아나운서한테 좀 질문을 몇 개 드리는데 오늘도 있어요? 네, 오늘도 또 질문을 간단히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좀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산업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약바이오 아닐까요? 맞죠. 제약바이오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뭐야? 밖에서 짜고 들어왔어? 아 이거 아니고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이제 코스닥 기업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저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25%? 정말 유사했습니다. 좀 변동은 있지만 네. 대략 20%에서 23%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그만큼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를 넘고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의미가 이 코스닥 지수가 어떤 유의미한 상승세, 정말 뭐 3,000 코스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유의미한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상승세가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26년이 됐었을 때 그전에는 금리 인하만 바라보다가 2026년에 새롭게 좀 기대를 했었던 소재가 JP모건 헬스케어 2026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JP모건 헬스케어 2026이 딱 시작을 했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무성했던 거와 달리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게 왜 차익 실현이 나왔을까? 일단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높았냐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M&A라던가 아니면 대형 빅딜 같은 M&A라던가 아니면 기술 이전에 어떤 명확한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M&A나 이런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럼 이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소문만 무성한 잔치였나?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출과 이런 이전 관련해 가지고 빅파마들이 어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을 했는데 이걸 다 좀 읽긴 좀 어렵고요. 네.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좀 요약해 놓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M&A가 공식적으로 크게 발표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2025년 4분기에 이런 관련된 M&A라든지 기술 수출이 이미 활발히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부 빅파마들이 이런 사업 개발가능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일단 이는 언론적인 이렇게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명확하게 이러한 금액을 쓰겠다라고 좀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M&A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상 1, 2상계 이제 1, 2상 단계 자산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선스 인이라던가 라이선스 아웃 관련돼서 좀 언급을 줬고요. 그다음에 공동 개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옵션 딜에 대한 수요 확대 가능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면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각 바이오 내에서 시가총액 대표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악재가 나온 것은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어떤 파이프라인에서의 어떤 임상이 잘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라이선스 아웃 관련돼서 어떤 유의미한 계약 규모가 나온다라면 사실 바이오 업종이 정말 강하게 턴할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2026에서 1월에 이런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차익 실현 나오고 조정기가 앞으로의 코스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글로벌 기업 말고 우리나라 기업은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없나요? 어떤 소식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향간에 노이즈가 있었던 크게 두 기업이 있잖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종목을 말한다면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 사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주도 산업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악재는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서 이 산업군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악재가 나온다면 악재가 없는 기업들도 수급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영향이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열티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5% 시장 예상을 내고 있었는데 사실 2에서 3%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시장에서 대응을 보면 이 기술 수출 로열티가 모든
계약 상대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열티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로열티가 앞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정말 이런 악재가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크게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노이즈는 있지만 이게 뭐 임상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 계약 상대방과 있어서 뭐 계약이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점점 진정세를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 역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 특히나 금요일이기도 한데 오늘 전자닉스, 현대차, LG엔솔 다 하락하는데 코스피는 또 5,700포인트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5,000, 700을 뚫었어요. 700 뚫었어요. 그러네요. 네, 9시 15분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오늘 손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다 쉬는데 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은 대부분 또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럴 때는 뭘 사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은 제끼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런 얘기합니까? 되게 딱 극단 두 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을 드리면 오늘을 지나치고 다음에 사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네. 사실 현금을 들고 있기 아쉬운 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라던가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싼 종목이 뭔지 좀 이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정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강하게 자금이 들어가는 곳에 일단 선 매수를 진행을 하고 후 대응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요즘 시장은 어떤 게 싼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일단 이 자금이 뭐 코스닥에 만약에 어제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네. 따라서 개인분들도 같이 그러한 코스닥 150 ETF라던가 아니면 그 내에서 방금 바이오를 말씀드렸으면 바이오로 구성된 ETF에 먼저 자금을 넣으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뭐가 싸다 비싸다로 움직이기보다 일단 자금이 움직이면 정말 우르르 몰리는 시장,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현금을 마련해서 다음에 대응합시다라기보다는 자금이 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런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수급적인 안정성이 있어서 그쪽에는 자금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좀 말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드렸을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테마성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에 자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2025년에 이제 상승 하반기부터 상승을 보였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금융주나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수도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의 상승에 의한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경우는 하락 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것을 좀 어떤 기반으로 해서 좀 자금을 오히려 먼저 투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금을 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장은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오늘은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해주셨고, 바이오 제약은 참 근데 어려워요. 뭘 좀 알아야 들어가지. 그렇기도 하고 오늘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형주가 쉬는데 지수가 사상 최고치 5,730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상 최고잖아요. 도대체 뭘 사지? 뭐 이렇게 고민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별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사실 뭐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 오히려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는데 내 주식은 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주도주를 잘 쥐고 있다가 코스피 지수가 숫자적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포지션을 변경했을 때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다시 주도주로 수급이 간다면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좌 자체의 수익률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도주 내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증시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수를 이끌었던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상승을 하는 쪽이 뭐냐? 사실 2026년 이제 2월 그리고 1월 말만 봐도 반도체보다 상승률이 좋은 업종이 금융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업종이죠. 그런데 이런 뭐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뭐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반도체를 갖고 있던 분들이 금융이 오르니까 금융에 갔다가 이제 또 반도체 그러니까 다시 포트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시장에 그러면 나는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유의미한 수급 유입이 있었던 이런 바이오 업종을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자금들이 하루에 이렇게 크게 몰렸다라는 것에는 정말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몰린 이유들이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린 장표에도 몇 가지가 있었고,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러한 이슈들이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나온 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몇 달째 계속 힌트를 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코스피 5천 지수도 사실 바로 5천을 간 것이 아니라 3,000포인트부터 3,500포인트부터 계속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에 대해서 힌트를 줬고 그만한 정책들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코스닥도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3천을 불렀지만 아직 뭐 실적이나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3천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오늘과 같은 시장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차전지 또 약간 좀 움직임이 있고 또 태양광 쪽으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태양광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윤재성 네, 윤재성 네, 의원님 오늘 모시고 나오십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듣죠. 네, 그건 한번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같이 1, 2위 시총 1, 2위가 조금 쉴 때 우리의 대응 전략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파트에서 60만 나올 거로 혹시 보시는지요, 배재원 PB님? 당연히 코스닥이 이제 3천을 간다면 뭐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유의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160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사람이 능력에 비해 꿈이 커. 그러니까요. 되게 긍정적이네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호감상인가봐 우리 저 PB님이. 그래서 아마 네. 그냥 왜 쇼츠 같은 거 사실 보다가 그냥 딱 이렇게 손이 가는 아,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60만 갔나? 정프로님 질문이 좋아가지고 아마 질문이 좋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요 마요 바이오. 사세요. 이걸로 갑니다. 오늘 6초짜리로 갑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배재원 PB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